뭐 연인들도 남자친구는 여기야. 아니야, 남자친구는 여기야. 아니, 남자친구는 여기지. 한데 이제 그게 거리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지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언제나 관계에서 기본 마인드는 배려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기본 마인드고, 근데 그런 기본 마인드를 대한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킬 필요는 언제나 있죠. 왜냐하면 관계라고 할 때 관계에는 이제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마다 관계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맺고 있는 관계들마다 관계에 따라 맺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거리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따라 다른 거리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관계가 상대방하고 다를 때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이 합의가 잘 돼야 되죠. 이 거리에 대한 합의. 거리를 조절할 때 사실 갈등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관계에 따라 갖는 거리감도 서로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할 때 관계를 딱 잘 정하고 그 관계에 따라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서로 이야기를 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관계인 것 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고 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내가 됐을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자친구라는 관계와 아내라는 관계라고 할 때 관계의 거리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관계의 거리에 따라 서로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관계에서 진짜 어려워하는 거 이건 것 같아가지고 거리 조절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무슨 관계다를 못 정하고, 두 번째는 정하고 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친구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어야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지, 아니야 여기 있어야지 하면서 막 하다가 적절한 위치 딱 정하고 나면 오래 가는 것 같고, 뭐 연인들도 남자친구는 여기야. 아니야, 남자친구는 여기야. 아니, 남자친구는 여기지. 한데 이제 그게 거리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귀자 하고 한 다음에도 이 거리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는 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싸우는 이유는 이제 관계를 정한 다음에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말이 딱 이 얘기거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기대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 거리를 그래서 서로 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 이게 이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라고는 생각해요. 요즘 그 선 넘는다라는 말이 유행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계라고 하면 관계에 따라 갖고 있는 거리가 있죠. 뭐 어떤 사람하고는 이만큼의 거리가 있을 거고, 뭐 가까운 사람은 이만큼의 거리가 있는데 가까운 거리지 거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을 넘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리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설 때 우리는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을 침범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의 존재가 서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내도. 그래서 반드시 선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침범한다는 건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할 만큼 침범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고 어떨 때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요.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뭐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 또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나를 억지로 끼워 넣을 때 그때 이제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다, 또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어, 너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가 있어 라는 게 사실은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못 참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아, 그런 자리가 있구나, 내가 필요 없는 때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신 게 관계 속에서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관계 속에서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그런 관계 끊기기도 되게 많은데 네. 이런 선을 넘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선을 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선 밖으로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고 할 때 선 뒤로 이제 물러나 주거든요. 왜냐면 선 뒤로 물러나 주는 게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존중이라는 것. 근데 때로는 그걸 이제 안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언제 손절을 하는가? 그러니까 손절의 때가 언제냐면 존중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건 이제 나라는 존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는 사람들, 혹은 그걸 계속 침범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리도 없는 거잖아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손절하게 된다.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된다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든 선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나로 서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손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 손절이라는 걸 필요할 때, 해야만 될 때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그냥 힘들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내가 꼭 필요할 때 이걸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을 정말로 필요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 혹은 침범하는 사람, 그때 이야기를 해도 그걸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손절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독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서 항마력이 떨어진다? 스스로를 유리멘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유리멘탈 관리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관계에는 선이 반드시 있다고 했잖아요. 선이라고 할 때 나라는 사람이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선인데,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도 남과 구분 짓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 없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이제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별로 확신이 없고,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확인과 지지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한없이 기대고 계속해서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습관이 없고, 계속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너무 타인의 의견, 타인의 생각에 너무 레이더의 감도를 높여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겠죠.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사소하고 어떤 자잘한 제스처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신호로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뭐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갈래?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미안이라고 하면 사실 약속이 있나 보다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거절한 거에 관해서 이제 무던하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저번에 회의에서 내가 저 친구가 말하는 의견에 반박을 해서 나하고 밥을 안 먹고 싶은 건가? 라는 식으로 너무 이 고민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번져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엄청 쓰는 겁니다. 바쁜가 보네. 끝낸 거랑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 계속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하는데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에 번아웃이 오는 거죠. 멘탈이 약하다기보다 이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 기빨린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기를 빠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것들을 과하게 반응하다 보니 기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나를 지키는 기술로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해요. 내가 혼자 있으면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피드백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을 살펴보고 내 감정이 어떤지도 보고 나를 계속해서 스스로 좀 확인해 가는 것, 고독이라는 시간을 통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다시 나의 존재,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가시면 또 관계 속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선도 점점 더 명확해져 가실 것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또 너무 민감할 때는 내가 또 너무 민감했구나 도 알게 될 거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너무 선을 침범하지 않는 이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때로는 그죠 내가 이건 도와야 되는 일이지 도 이제 잘 구분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게 막 모든 관계와 연락을 끊고 잠수타라는 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민감도의 레이더를 계속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막 에너지를 쓰고 있던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잠수를 타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망가 있는 상태죠.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살피고 그 안에 나의 존재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이 이래서 저렇구나. 그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잘 회복이 안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잠수 타는 사람들 뭐 2-3시간 타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혹은 20일, 30일 또 타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건 기가 빨려서 이제 도망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만 이런 시간 혹은 10분이라도 이런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다시 빠졌다가 다시 그 관계에 들어가고 빠졌다가 다시 그 관계에 들어가고 해서 건강한 방식으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가능해서요. 너무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넣지도 않고 또는 너무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관여하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적절한 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절한 선이라는 것도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건강한 위치에 딱 서 있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과 잠수를 타는 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